첫 번째 뉴스.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예,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끝나지가 않아. 어? 얘가 지금 끝나지가 않아요. 우한폐렴 관련해서 코로나 의료진이 이거 종식이 불가능하다. 병상을 미리 확보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심각한 상황인가 본데요. 국내 우한폐렴 감염증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 사이에서 입퇴원 기준을 바꿔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예,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수도권 일대 유행이 번져 과거 대구에서처럼 병상 부족 현상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야, 뭐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있어. 지금 의료진도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료진들이 조금 이제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아주 뭐 심각한 사람만 넣고 아닌 사람들은 바꿔서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기는 하는데, 지금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지쳐 있지만 또 동시에 괴뢰 정부에서 예측한 것은 또 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틀린지 보시죠. 수도권 2차 유행 중이다. 여름철에 감소할 거라 예측했는데 틀렸다. 방역 당국이 우한폐렴의 집단 발병 상황 확산 상황은 2차 유행 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감소한다고 예측했지만 맞지 않았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은경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4월까지 있었고 한동안 줄었다가 5월 연휴에 2차 유행이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라고 소곤소곤 얘기했다라는 이야기. 바이러스가 고온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름이면은 전파력이 떨어질 거라고 봤지만 여름철에도 약하지가 않더라. 결국 냉방을 통해 온도가 낮아지니까 사람과 밀접해서 전파가 나더라는 건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이야. 왜냐면 이미 우리 겨울 때 아프리카나 이런 더운 지역에서도 계속 번졌거든. 이 멍청한 놈들이 이런 바보 같은 소리야. 여름철에 유행이 줄 것으로 예측했던 것들은 모두 틀렸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겨울철, 가을 겨울철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을 마련하는 준비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건 정말 돌아버리겠다 정말. 이거 멍청한 놈들 때문에 정말. 문재인 새끼 정말. 이 새끼 때문이야 모든 게 다. 그 새끼가 주둥이를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게 종식이 될 거라고. 이 새끼가 어디 김종식 씨도 아니고 어디 가리봉동 거주하는 김종식 씨도 무슨 종식 그 새끼 주둥이에서 하여튼 종식 얘기만 하면 번져 이 새끼. 문둥아리 그냥 문둥아리를 그냥 꼬매버려야 돼. 이 새끼는 문둥아리를. 이 문둥아리 새끼가 하여튼 종식을 얘기하면 그냥 바로 퍼지는 거야. 이 새끼가. 이 새끼 말한 거 반대로 가. 여기서 그 새끼가 그 문둥아리를 그렇게 갖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황이 지금 이런 것도 나왔어. 지금 베이징에서 전염 능력이 10배가 강해진 변종 코로나까지 나왔어. 우한폐렴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라도 최근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베이징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에 확산되기 시작해 5월에 전 세계를 위협한 변종이라는 건데,
어? 항체가 안 먹힌다는 거야. 2.4배나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의 전염 능력이 10배가 강해졌다. 겉보기에는 침투력이 아주 조금 증가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인체 감염성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만약에 저게 진짜가 돼서 다시 환자가 확산이 된다면 각오해야죠. 이제 뭐 그때는 또 이제 또 다른 또 절망이지. 또 절망이고. 뭐 주식이고 뭐고 경제고 뭐고 정말 그때 만약에 올해 말까지 이런 상황이면 진짜로 뭐 기업들 뭐 작살 나는 거죠. 진짜로 심각한 위기가 이제 올 수 있지.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지금 더 죽어야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이거.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문재인 괴뢰 정부 쓰레기 새끼들이 아 이게 슬쩍 간을 본 거야, 주말에.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주말에 이제 간 보다가 난리가 난 이야기가 뭐냐. 갑자기 묶음 판매 할인을 앞으로 못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어, 쓰레기가 과도하게 만들어진다 해서 앞으로는 묶음 판매를 못하게 막아두겠다. 이게 이 새끼들 장난하나. 난리가 났지. 그러고서는 난리가 나니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데 아주 웃기는 새끼들이야 이거. 묶음 할인 금지 이틀 만에 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응? 슬그머니 없던 일로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묶음 할인 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시행 계획을 백지화했다. 규제 가이드라인을 식품 유통업계에 제시한 이틀 만에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이걸 보도한 지 하루 만에 환경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관련해서 묶음 포장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겠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다고 해놓고 묶음 할인 판매가 안 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묶음 할인 가격에 맞게 개당 용량을 줄인 제품까지 준비했었다는 식품업계. 환경부가 시장 상황도 모르고 환경부란 명분에 집착해 규제를 밀어붙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이 새끼들 털어야 돼 이런 근데 문재인 정부 새끼들이 이래놓고 그냥 책임을 안 물으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멍청한 그 바보 같은 짓거리 때문에 혼선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묶음 할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환경부가 무리한 규제 추진으로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혼란과 고통만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 식품 유통 포장재 관련 시장 규모만 500조 원이 넘는데 환경부가 이 멍청한 새끼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할 수 있냐. 병신 같은 새끼들. 사퇴해 이 새끼야. 나가. 누가 있는지 몰라요. 환경부 장관 나가 이 새끼야. 어떻게 자식들이 책임을 지는 새끼가 없어. 책임을 지는 새끼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시장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테이프로 돌돌 말아 묶음 할인하는 건 허용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요구르트, 캔, 음료 등은 외부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띠 포장보다는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 테이프로 묶어 팔리는 식품 포장이 기본의 안전과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묶어서 팔 때 할인을 못하게 가격 규제를 했기 때문에 200ml 우유를 번들용으로 싸게 만들려고 190ml 패키지까지 제작했다. 영업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는 데 혼선의 연속이었다. 하여튼 문재인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지 뭐. 환경부 이 새끼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뭐야 이 좌빨 그 똥대가리 새끼가 앉아 있을 거야. 그 운동권 하던 그 돌 떨어진 그 뭐야 이거 찐따 같은 새끼들 있잖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내가 고향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하여튼 그 찐따 같은 새끼가 꼭 저기 앉아가지고 저거 뭐 해보려다가 저렇게 되는 거지 저거. 아 마스크요. 예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닙니다. 저는 사람 뒤로도 안 걸어. 다음 뉴스. 현대차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부품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이고 현대차 2차 협력사인 명보산업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이콧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시보드 부속품 퓨즈박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당장 245 공장 라인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팰리세이드와 투싼 재고가 바닥나 차량 출고를 못하고 있다. 며칠 더 지속되면 라인 전체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해당 부품 조립 마지막에 장착되는 엔드 부품이라 라인을 돌리고는 있는 사태가 길어지면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 현대차 부품업계가 전례 없는 우한폐렴 팬데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현대차 2차 부품사는 이런 식으로 들어눕는 부품사가 더 쏟아져 나올 거 이제 시작이다. 아이고 이거 뭐 명보산업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날라갔다 이건데 야 이거 고용수만 22만 명. 부품사 도미노 붕괴 위기. 명보산업이 이렇게 된 거는 그만큼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명보산업 하나가 아니라는 것. 4월부터 매출이 절반 이상 줄고 이대로 한두 달만 더 가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재작년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주 5일 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다수 업체가 주 3일 근무만 하고 있다. 작년 대비 매출 65%가 날아갔다.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우리 부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어려웠는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맞았다. 2차 부품사 하나만 무너져도 완성차 공정이 멈추게 되는 만큼 자동차 생태계를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 그냥 최저임금 맞고 뭡니까 그 52시간제 맞고 코로나 맞고 끝난 거예요 지금. 짝살라스. 부동산 얘기 하죠. 전세 규제 서럽다. 무주택 서민들 아우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괴뢰 정부의 국토부 되시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크다. 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어 논란은 더 커질 판. 자,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이었던 전세 대출을 옥죄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직접 집에 거주하면 기존의 집주인이 살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거다라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비용신 같은 소리인지를 얘네들이 시장 자체를 이해를 못해. 얘네들은 사람을 기계로 한다는 거야. 멍청해서.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 업체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느냐. 인천, 검단, 경기도 양주 이분들 뭐 아주 빡치겠구만. 예. 또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면 강하게 반발.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송파구 잠실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린 것도 논란이 된다. 허가를 받고 집을 사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상가를 구매한 건물주에게도 해당 건물을 상업용으로 쓰는 경우 매매를 허용해야 할지까지도 정해지지 못해. 명확한 답을 지금 제시해도 못하는 국토부가 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괴뢰 정부를 열심히 지지했던 3040 세대들이 맛이 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멀어진 3040 니들이 뽑았잖아. 니들이 뽑은 거야. 정말 재미있어. 지들이 뽑고 지들이 고통받아. 얘네들은 참 독특한 애들이야 보면.
신기한 새끼들이라니까. 이 새끼들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참. 3040 세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가 않다. 수도권 3040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50%는 낮아졌다. 2억에서 3억 정도의 현금 없이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결국 정부가 우리가 집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수도권의 30, 4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 새끼들 참 재밌는 세대라. 가까울 만한 이분법적인 대책.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분법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주택 소유자와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만 겨냥하고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들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괴뢰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이는 나는 서민인가 투기꾼인가라는 글이 있는데 자신을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2살 된 아이가 있는 무주택자로 소개한 A씨는 인천 서구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LTV 70%까지 가능해서 주택 준비를 9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문제인 새끼가 이걸 40%로 묶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억울한 상황. 서울 좋은 거 살고 싶어도 돈 없어 밀려서 여기 경기로 밀려왔는데 어디야 인천으로 밀려왔는데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 새끼들아. 나보고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라는 정책이냐 이 새끼들아. 그 이 사람보다 날선 반응도 더 많았다.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된다라고 하는 김수현 새끼에 져서 부동산은 끝났다고 보니까 이 새끼들이 아주 우리들을 붕어 개구리로 계속 살라는 얘기네. 이 새끼가 이중성에서 오는 실망감.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민주당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면 논란이 되었다. 통합당이 2배였다. 그러자 허윤전 민주당 새끼가 나와서 당 차원 기준에 맞출 거라고 믿고 있지만 무리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당에서 논의할까. 그렇다고 뭐 일가수 일구 주택만 된다고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쓰레기 같은 새끼다. 거기다가 더 강력하다면서 아주 이 김상조 상조 이 상조 새끼가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아주 이 새끼가 아주 부동산 시장을 아주 서민들 상 치르고 있어. 이 김상조가 새끼가 아주 밖에 나와서 상조회사를 차릴 것이지 정부에 들어가서 상조회사 운영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가 서민들의 삶을 아주 그냥 상 치르고 앉아있어. 이 새끼.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어떻게 머리를 굴렸을까요? 뛰는 정부에 날고 있는 집주인. 전세계약 끝내면 나가주세요. 빈집으로 둘러. 집주인들이 아예 집을 빈집으로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서초동 하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산 집주인은 재건축 때 새 집을 분양받을 목적은 갭투자자인데 2년 거주 의무 요건이 생기자 A씨에게 나가달라고 한 것이다. 내가 실제로 이 낡은 집에 살진 않을 거고 그냥 빈집으로 2년을 채우겠다. 자, 아내의 직장 어린이집이 서초동에 있어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감내했던 A씨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 마련한 전세금으로 이 동네 아파트를 얻으려면 오래된 집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외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2년간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문재인 괴뢰 정부가 일부 집주인 이를 무력화하는 공실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자, 전세금은 돌려줄 여력이 있으면 세입자로 그냥 내보내고 빈각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결국에서는 뭐 집에 억지로 살지 않으면서도 분양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꼼수인 셈인데 이런 사람들을 적발하고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없이 전입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하지만 실제 집을 왔다 갔다 하면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뭐 그냥 뭐 놀러 가듯이 오늘은 후진 집에서 한번 자볼까? 이러고 그냥 그 후진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니까 약간 좀 후진 집이지만 거기서 이제 그 청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뭐 위법도 아니고 뭐 뭐라 할 것도 없어 정부가. 예. 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공실로 두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다. 아하.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는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은 곳인데 강남구는 앞으로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 전세가도 오르고 뭐 월세도 오르고 막 이러겠죠. 물량이 씨가 마를 가능성이 있다. 멍청한 새끼들이 하여튼 그 괴뢰 정부를 맡으면은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나요? 알바생이 정규직이 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알바로 들어와 정규직이 됐답니다. 인천공항 보안요원 전환이 충격적이라는 젊은 사람들의 하소연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누가 썼을까요? 인천국제항공사가 1900명의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글쓴이는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큰 불행이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그만해라.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서 채용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상해졌다. 알바생들을 기간제로 뽑힌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힌 사람이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복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하는 게 평등이냐?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게 하는 건커녕 시험 없이 다 전환이 되는 게 공평한가는 의문이 든다.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그들의 단체 카톡방을 봐라. 그들은 현직 대학 공부 5년 난 그냥 벌었다 등의 얘기가 나온다. 이게 그들 알바생들의 그 카톡이 공개가 된 거야. 차도 벤츠로 뽑아야겠어요. 예. 공사 사무직 하나 받고 싶으면 또 투쟁합시다. 우리 뒤엔 이미 다 있은게요. 전 BMW 알아보는 중. 전 진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직원 돼버리네. 공기업이라도 자회사는 민영으로 팔아버리면 됨. 금방 하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뼈 묻자 이제. 막말로 인권도 정권 바뀌면 모름 이명박근혜가 등등등. 인천공항 말하는 거죠.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고 돈 들고 싶었겠냐.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다. 철도공사만 보더라도 영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면서 사무영업 TO가 확연히 줄었다.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이 맞냐. 미친 새끼야 저거. 문재인 새끼 저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걸 보는 저 카톡을 보는 저 공부하는 애들 입장이 얼마나 큰 상처겠어. 참 얼탱이가 없는다. 제가 새로운 코너 내 말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 제가 저번 주에 그 공연 전날에 마지막 뉴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이 저렇게 이제 깝치다 보면 며칠 내에 위성 사진 하나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성 사진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 예. 그게 북한이 다 안단 말이지. 그래서 위성 사진이 조만간 올라올 거다. 진짜 올라왔어. 함께 보시죠. 북한 SLBM 발사 임박했는가. 훈련소 지붕이 완공된 위성사진. 예, 요렇게 그대로 자, 잠수함용 훈련센터로 추정되는 것만에 지붕 공사가 최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암수 컨트롤 윙크가 발표했다. 예, 지붕이 완공되었는데 그래요. 요런 사진들. 그럴 줄 알아서 이 새끼들. 요거. 요 새끼들 요거. 근데 이거. 자, 미 정찰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설치했던 신풍항의 대형 가림망을 철거한 것으로. 이게 보라는 거야.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신형 잠수함 및 SLBM 발사가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예. 북한도 봐라 이러면서 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이 새끼가 대체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얘가 제일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새끼 중에 하나죠. 하여튼 대단히 북한을 좋아하나 봐, 이 새끼는. 이런 새끼가 어떻게 국방장관이 됐지?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건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 이게 지금 남한 측 국방장관의 주둥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정경두 새끼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 우리 영토 영에서 안 이뤄졌으니까 상관이 없대. 개소리를 씹었다고. 약간 좀 맛이 간다. 맛이 간다. 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오늘 뭐를 했느냐. 참 이상하게 그 문재인 새끼랑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은 북한을 존나게 좋아하는데 북한은 얘네들이 하나의 뭐 스토커로 보이나 봐. 그만 좀 우리를 쫓아다녀라. 뭐 이런 느낌이야. 우리는 너희들이 쫓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바로 정경두가 아니라고 하니까 보란 듯이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 설치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여기 이렇게 그 스피커를 달아놓고 경두 보란 듯이 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심리전 수단이 확성기 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삐라의 확성기까지 재설치하면서 대남 대치 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설치 진행. 자,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러면은 우리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아주 그냥 그 빵빵한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를 몇 개씩 이렇게 쌓아놓더라고. 쌓아놓고 거기다 대고 이제 성우가 막 얘기를 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행복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기국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여러분 이리 넘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파트 줘요. 라면서 엄청나게 때린 거죠. 그리고 끝나면 소녀시대 노래가 나와. 이제는 제가 추천드리는데 김정은 꺼져를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은 꺼져와 빨갱이 놈이라는 노래를 꼭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틀어주시면 뭐 제가 스피커를 달아서 드론에 띄워가지고 보내든지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북한에서도 삐라를 우리한테 보내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라. 북한 1200만 장의 삐라를 살포하겠다라는데 통일부에서는 도움이 안 돼! 즉각 중단하라! 뭐 이러면서 나와요. 북한이 1200만 장의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대북전단 사업을 봉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한테 보내지 마라 이러는 거야 지금. 자, 노동신문은 현재까지 1200만 장의 대남삐라와 3000개의 가계한 풍선을 비롯된 남조선의 깊은 깊은 종심 그 종자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삐라 살포 기제와 수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응징보복의 시간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 괴뢰 정부 입장에서 이제 북한 삐라를 이제 보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그 탈북 단체들 보고도 삐라를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어 북한은 우리한테 삐라를 안 보내고 우리도 삐라를 북한한테 안 보내는 거야. 깔끔하게. 대신에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 삐라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삐라를 뿌리는 거야. 어 소대가리 문재인 새끼. 어 북한 시다바리, 북한 꼬봉, 그 이름 문재인. 우리가 우리가 우리한테 삐라 뿌리는 건 뭐 괴뢰 정부가 어쩔 거야 지들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삐라를 만들어서 북한 대신에 갖고 우리가 북한 알았어 얘 병신들아 김여정 너 빠져 있어 니들 만드는 거 걔네들 퀄리티가 안 좋더라고 얘네들이 실력이 안 좋았고 합성 실력이 별로야. 그 북한 새끼들이 만들면 뭐 그거 뭐야 그 찐따 같아. 그냥 됐어 니들 꺼져. 우리가 포토샵 했고 우리가 만들게. 그 소대가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그 합성 우리가 만들어 갖고 우리가 뿌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좋지 않아요? 뭐 괴뢰 정부도 우리를 막을 길이 없고 북한 새끼들도 뭐 그럴 거 없고 니도 어차피 돈 없으니까 빠져있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청와대에 뿌리는 거지. 뿌리면서 문재인 새끼가 이 빨갱이 새끼 문재인 새끼가 이거 쇼했다. 문재인 새끼 이 새끼가 나라 망쳤다. 이 부동산 이게 웬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부동산 정책 이게 말이 되고 무슨 묶음 판매도 못하는 이 새끼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냐. 문재인 새끼가 쇼했다. 거짓말한 문재인. 우리가 대신 뿌려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통일부 이 새끼들아 그 가서 얘기를 해. 문재인을 까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뿌려줄게. 하고 우리가 뿌리는 거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달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달려야 돼. 정신없이 달립니다. 존 볼턴 특집! 오늘은 딴 뉴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볼턴이 중요하죠. 네, 오늘 볼턴 가자! 문재인 새끼는 정신분열증 환자 같았다. 존 볼턴 문재앙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볼턴! 문재인 새끼 정신분열 환자 같았다. 존 볼턴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새끼에 대해서 이 새끼 완전히 정신분열증 같은 새끼였다라고 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밤이라는 여기서 이제 그 미리 지금 유출본이 나왔어요. PDF 파일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재양 새끼 대가리에 어떤 병신 같은 생각이 있었나 알아보고 이 새끼가 듣고도는 야 이 새끼 완전히 정신분열증 환자네. 내가 하선 얘기거든. 이 오죽하면은 옆에서 보던 존 볼턴이 그거를 공감을 하게 했어. 문재양 새끼 대북 접근이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 같았다. 보면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영변만 폐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걸로 퉁을 치자 이런 미친 소리를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미국 입장을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새끼는 영변핵 시설만 가지고도 어떻게든 뭐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약간씩만 주고받는 거 이런 협상을 이런 것마저도 문장이 볼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전에 문재인 새끼는 중국의 비핵화 해법은 수평적이고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으로 다 이렇게 날려야 된다는 거야. 통으로 서로 맞춰. 근데 문재인은 이런 중국의 법도 지지하고 북한의 이런 방식,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동시에 찬성한다고 하고 중국이 말하는 수평적이고 동시적인 원칙도 한다고 하고 서로 상충되는 걸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문재인을 보고 존 볼턴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꼈다.
볼턴은 중국의 수평적이고 동시적인 접근 방식이 북한이 요구하는 주고받기식 협상 전략과는 두 개 서로 다른 상황을 동시에 지지하는 문재양의 정신분열증 환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셨네. 에어컨이 안 틀어져. 어쨌든 문재양 새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상충된 걸 다 지지하니까 좀 정신 나간 새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 아하. 예.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을 순화한 표현이다. 예, 그냥 정신 나간 새끼지 뭐. 예. 뭐 정신 나간 새끼죠. 예. 우리가 다 이미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문재인 새끼가 확실히 그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이게 굉장히 그 이런 증언들이 여러 군데서 우리가 포착이 돼요. 예를 들면은 북한 쪽에서도 문재인을 보고 이제 소대가리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뭐 면상이 뭐 병신 같아 갖고 뭐 면상이 어디 뭐 어릴 적에 뭐 트럭에 깔린 적이 있었니 뭐 이러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면상이 별로면 어릴 적에 트럭에 면상이 눌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소대가리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소의 대가리라 이거. 이게 뭐겠어? 이게 얘가 이제 덜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 소처럼 애가 멍청하다 이 얘기란 말이야. 소대가리가 이게 이제 꼭 그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볼튼 같은 경우도 애가 약간 좀 지능이 덜 떨어진 새끼네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유명하잖아. 이걸 네, 유명하잖아. 그런 거 보면 이제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공통적인 어떤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가 좀 덜 떨어졌다라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트럼프와의 1차 회담을 알고 봤더니 김정은이 제안한 게 아니라 정의용이 제안했던 거다.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정의용이 꾸민 일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다 한국의 쇼를 위한 한국의 의도적인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존 볼턴이 1차 미북 회담이 알고 봤더니 김정은이 아니라 정의용이 먼저 제안했다. 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정의용이 트럼프에게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초청장을 건네는데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알고 봤더니 정의용이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건 나였다고 시인했다. 자신이 그렇게 지금 꾸몄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쇼와 관련이 있었던 것.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였다. 그것은 위험한 연출이었다. 위험한 연출.
이거 아닌가? 위험한 연출? 채연의 위험한 연출 아니야? 난 몰랐었어. 난 널 했겠어. 난 너를 난 너는 너 따라라라따. 정의용은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갔다 온 뒤 트럼프와 면담 후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자, 볼튼이 이렇게 얘기한 한국의 창조문이라고 비판한 대목은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도 있다. 한미일 간 균열 심화가 북한이 선언한 외교적 전략 중에 하나인데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는데 나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지양 빨갱이 새끼 아이디어다 라는 거 의심하게 되었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면 북한이 무기나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문재인 빨갱이 새끼가 이런 나쁜 아이디어들을 트럼프에게 권유하는데 우려를 했다. 나는 그걸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볼턴이 볼 때는 이게 쭉 보니까 지금 트럼프를 한국 새끼들이 속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용이라든지 이런 문재인 새끼들이 와갖고 아따 럼프 형, 김정은이 만나자고 한단게? 그 럼프 형은 what? really? 그렇단게 really? 김정은 you he want with you okay? 이 럼프 형이 really? yeah nuclear weapon you cancel 짠 여허 이러고 이제 얘기랑 막 뻐꾸기 날린 거지. 럼프가 볼 때는 이거 건수 되겠는데 내가 한 건 하겠는데 이 사진 찍으면 어쨌든 럼프 형도 뭐 하나 얻는 거니까 예? 딱 각이 나오거든.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볼튼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본 거죠. 새끼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뭐 저기 럼프 형 종전선언 What? What's that? 종전선언 뭐라고 해야 되는 게? 카카시발루마 종전선언입니다. 굴리지 말아야 돼. 종전선언 해봐 럼프 종전선언 그렇지 그 총전의 종전선언 오케이 그 볼튼이 옆에서 보다가 저 새끼들 뭐라는 거야 했더니 이 종전선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the fuck 그리고 마치 김정은이 원하는 것처럼 no more war 볼튼이 봤을 때는 김정은이 원했나? 라고 봤는데 문재인 새끼가 저 얘기를 하니까 황당무계한 거야. 뭐야 저 새끼 이거 뭐야?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완전히 이거 간 거지 이 새끼. 그 볼튼이 그걸 보고 저 문재인 새끼가 이거 그 트럼프한테 이거 완전히 마구리 쳐가지고 또 새끼 완전히 뒤통수 치겠구만. 응? 이거거든. 미국 비핵화 외교로 한국이 만들어낸 완전히 쇼였다. 트럼프는 낚여버렸다. 트럼프는 사진 촬영에만 관심이 있었다. 예. 존 볼튼이 미국 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고 미국의 전략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국의 통일 아젠다에 동안이 관련된 거.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권 관련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의 어떤 지지율에 관한 거지. 문재인이 평화파리 하기 위해서. 말했잖아. 평화파리, 민주파리, 평화파리. 아, 그 노래 뭐지? 민주파리, 평화파리. 아, 파리. 예, 평화파리. 좌파리, 두파리, 화면파리, 민주파리. 거기는 평화파리가 없네. 어쨌든 평화파리 하려고 한 거죠.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필사적이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낚였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조종할 수도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무지막지하게 까고요. 트럼프는 재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장기 정권엔 진전이 없었다. 다음 뉴스 가자.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볼튼이 볼 때는 트럼프는 사진 찍으러 간 거고 그 사이에 문재인은 평화파리 하겠다고 까대는 거고 김정은 편에 서서 김정은 새끼는 제재 좀 풀어달라고 해서 영변 하나만 주면 되는 거네 이러고 온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말을 전에는 정의용 그냥 뭡니까 저기 문재인 새끼가 말을 좀 지어냈다 이거지. 마치 북한은 다 포기한 것처럼 미국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그 말만 믿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영변만 내놓더라 이거야. 이 새끼들이 우리 낚였구나. 근데 럼프 형은 어차피 사진 찍고 자기는 얻을 거 다 얻었다 이거지. 그럼 뭐 나쁠 거 없다 이건데 이제 그 벌튼의 입장에서는 한국 저 새끼들 완전히 또라이 새끼들이 있는데 이거 왜 그냥 넘어가냐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북한 입장과 미국의 오도한 정의용 경질론.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정의용 새끼를 잘라버려야 돼요. 트럼프의 비핵화 입장 거짓말했다라는 거야. 거짓말. 네가 말한 건 거짓말. 정의용 새끼가 북한의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미국이 오도할 수 있는 언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볼턴의 회고록으로 정의용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볼턴에 의하면 정의용 새끼는 자신이 메신저인 양 깝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북한의 입장인 양 오도의 미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는 정의용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였는데 알고 봤더니 정의용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그런 초대를 하라고 부추긴 거는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사실상 거짓말로 설명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에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한 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정의용이 북한의 입장을 오도해 무리하게 미북 회담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은 새끼가 하노이에 올 때 그냥 영변 하나만 포기하겠다라는 전략만 갖고 왔다. 플랜 B가 없었다. 결국 정 실장한테 노란한 셈인 거죠. 결국 문재인 씹새끼 한반도 중재자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을 오가면 판을 만들려는 문재인 괴뢰 정부의 의도임이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에서 정의용은 물러나야 된다. 사설까지 나왔어. 거짓말로 미국 중재하는 걸. 거짓말로. 자, 볼턴은 한국의 창조물이라 썼지만 진짜 쓰고 싶었던 직설적 표현은 아마 한국의 계략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볼턴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하노이 당일 북한의 기자회견 내용이 다시 소환되는데 최선희는 당시 미국의 셈법을 이해 못하겠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좋은 연이 나올 거라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었다. 당시에 안호영 북한 쪽 대학교 총장은 북한 외무성이 미국 전문가로 키운 게 최선희와 리용호인데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물어나 있다. 미국 의회나 정부의 북핵
시각을 해서 보면 영변 핵 같은 부분적인 걸 내놓고 뭐 제재 해제를 받아갈 때는 이른바 스몰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건데 어떻게 그런 황당무계한 기대를 갖고 68시간이나 걸려 김정은을 하노이까지 오게 했을까 하는 얘기가 든다. 결국 볼턴의 외교를 보니 최선희가 미국을 몰았던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에 각각 잘못된 정보를 주고 기대를 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른바 한반도 중재론이라고 하는 병신 같은 것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자, 이제 뒷얘기 보자. 그가 이제 문재인 새끼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외교 찐따잖아요. 다 아실 거야. 뭐 많이 봤으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야. 예, 이런 그 왕따. 문제는 왕따 당하는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따야. 말을 못해. 그냥 찐따지. 예. 빵셔츠도 안 해요. 워낙 병신 같아서. 왕따죠, 왕따. 왕따 새끼다 보니까 예. 야, 이 왕따 같은 장면 보십시오, 이거. 이 새끼 봐, 이거. 야, 이거 무슨 뭐 어디 야, 이거 어디 국제회의에 무슨 어디 어? 아니 무슨 뭐 동네 다 바꿨어? 어? 뭐 무슨 뭐 쌍화차 시키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정말 쪽팔리. 이야, 이 구석에 박혀가지고 정말 멍하고 때리고 그냥 여기서도 그냥 그냥 끄덕끄덕 지 혼자서 아주 쇼하고 자빠지고 있네 정말. 아유, 이런 놈이 정말. 아유, 앞에서 악수하는데도 멍청한 놈. 아이고 멍청한 놈 정말. 아이고 중국에선 정말 정말 멍청한 놈. 5끼를 혼자 처먹고 앉아있어. 국민 세금으로 그냥 밥이나 처먹고 앉아있고. 베이징이 없다고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 잘도 처먹어야죠. 혼밥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유튜버네. 이 새끼 뭐 먹방하고 이 새끼. 야, 문제 수고했어 이러면서. 야, 자고 앉아있고 정말. 이 새끼 정말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볼터니 볼 때 뭔가 빠져있는 애 같은 거야. 여기가 지금 트럼프 봐봐 지금. 이 새끼 봐봐 지금. 손 내밀고 아이고 정말 멍청한 새끼 정말. 여기도 또 정말 정말 이거 읽으시면서 한심하다. 통역사 이거 보면 저런 병신 새끼가 다 있네. 럼프 형. 이 새끼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목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거죠. 예. 한심한 놈. 한심한 놈 정말. 카자흐스탄에서 문장 훈장 취소했대. 잘했다. 텅텅 비어 있어. 여기서 물 담는 거 봐. 멍청한. 트럼프가 뭔 얘기할지 다 알라. 통역할 필요 없어. 뭐 있는 말 또 한 거겠지.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새끼가 계속 망신만 당하고 왕따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사진 한 장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럼프 형 바지끄레기 잡고
나 럼프야. 나 좀 저 봐주셔 형. 아이고 나 좀. 럼프 형이 나 나 넌 빠질. 아또 형 한 번만 한 장만 찍어도 되니까 한 번만. 너 아따 형 아주 그냥 바지끄레기를 잡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아유 진짜 추잡한 새끼다 진짜. 아유 진짜 문재인 새끼 트럼프에게 세 차례나 나 좀 데려가라고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추잡한 새끼. 여기 이거 사진 한 장 건져놓고 그냥 세 번을 그냥 굽신굽신 대면서. 자, 남미북 3자회담 뒷얘기가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재인 새끼가 중간에 끼는 걸 원치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국내 파문일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길 보면 미국 측은 문재양의 참여를 수차례 거절했다. 그런데 문재양은 아따 나 한 번만 껴달란게 라면서 징징대서 그래서 중간까지만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 대표단은 문재양이 계속 지도 끼겠다고 깝쳐가지고 무려 3차례나 완곡하게 좀 오지 말아달라라는 거, 참여하지 말 것을 3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에? 트럼프, 김정은 모두가 문재인을 원치 않았다. 정말 이게 왕따, 왕따 찐따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야. 왕따 찐따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야.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왕따 찐따들의 문제는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몰라. 상대방이 싫다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거야. 얘가 좀 기분이 나쁘구나. 얘가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내가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이제 눈치가 내가 지금은 안 건드리고 뭔가 얘가 좀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해주고 얘가 조금 지금 유머가 필요하다면 유머를 해주고 조금 뭔가 자기만의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면 혼자 냅둬주고 이래야 되는데 왕따 찐다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이거 막 사람 기분 나빠 죽겠네 막 장난치고 에헤 예 막 이러고 막 눈치가 없어 눈치가. 이게 찐따 왕따들의 찐따 왕따들이 이게 문제야 문제.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를 괴롭히는 거는 문제가 그런 괴롭히는 새끼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고 이렇게 민폐인 사람들이 꼭 사회마다 있잖아. 근데 상대방한테 민폐 주는 애들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 딱 상황 파악을 딱 해야 될까 주변을 좀 보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처신을 어떻게 이게 나와야 되거든. 사람이 눈치껏 해야지. 주변 사람과 이게 보면서 주변 눈치도 보고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찐따 같은 새끼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똥대가리에 그 자기의 어떤 이 자그마한 대가리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냥 끝인 거지. 그런 아주 피곤해. 문재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김정은은 문제를 원치 않아. 문재인을 원치 않았다. 트럼프는 문장이 근처에 없기를 바랬다.
근데 문재양은 계속 끼려고 했고 삼자회담을 어떻게든 하려고 지가 자격도 없는데 끼려고 했다. 문재양과의 분쟁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볼턴은 오히려 망쳐지기를 희망을 품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양이 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가 문재양의 참여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아, 나를 원치 않는구나. 이러면 지가 알아서 길게 빠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길게 빠빠를. 정말 바보 같은. 자, 문재양이 저희 삼자를 할래라고 했더니 북한이 거절했다. 재밌네요. 문재양이 재차 참여를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는 장면도 담겨져 있는데 문재양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었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 아니겠는가.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트럼프에 넘겨준 뒤 떠나겠다. 근데 트럼프는 족가지마 이 새끼야. 북한이 싫대. 이러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근데 문재양은 또 질지면서 나 형님 그게 그러니까 DMZ를 그게 이겼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게 처음 아니겠는가. 트럼프가 나는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고 뭐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 왜 자꾸 끼려고 하냐 좀 빠져라. 근데 또 계속 문재양이 이거 내가 그냥 병만 하고 왔다 형님. 이거 나 먹여줘. 하도 졸라게 지게 징징댄 거야. 문재양은 계속해서 문재양을 동행하겠다고 아주 그냥 징징대면서 추잡하게 그렇게 앵겼다고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제목부터가 아주 해요. 문재인 미국 정상끼리 사진 찍는데 늘 끼어들려 했다.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진짜 이 새끼가 꼭 이렇게 끼어들려고 했다는 거야. 자, 미국 정상회담이 지난해 만났던 것에 문재양이 참여를 서로 원치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문재양이 사진에 끼어들길 원했다. 볼턴 폭로. 문재양이 언제나 사진에 끼어들. 자, 미국 정상 모두가 문재양과의 회동 탐탁지 않아 있다. 문재양이 참여 여러 차례 북한과 미국 모두가 다 거절했다라는 것이다. 꼽살이 끼려고 아주 그냥 찐따처럼. 문재양의 제안마저도 북측이 거절했다. 그래요.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게 종전선언이 알고 봤더니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새끼 아이디어인데 이거 정신 나간 새끼. 오히려 북한은 관심 없다 했어. 문재인 새끼가 이런 나쁜 아이디어를 트럼프에게 줄까 걱정했다. 북한도 미국의 종전선언 관심 없다고 말해도 문재인 혼자만 원했던 거. 자,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닌 문재인 대가리에서 나온 거였다라는 존 볼턴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는데 나는 이전에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 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재인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미친 새끼. 북한도 관심 없다는 걸 문재인 혼자서 종전선언 씨부리고 다녔다라는 거. 멍청한 새끼야. 여기에 냉면이 넘어가냐 어쩌냐 요거 하던 새끼. 이 새끼가 고사포 맞을 뻔한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김영철 새끼가 김정은의 친서를 차에 두고 내렸다가 육수가 한 사발 빠졌다고 합니다. 이 새끼. 백악관이 입장에 이러기 뛰어갔다. 김영철 새끼가 미국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은의 친서를 차에 두고 내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철이 매우 안절부절 못했고
대통령 진무동에 들어갔을 때 김정은의 진술을 차이뒀던 걸 기억해냈다. 북한 통역을 그걸 되찾기 위해 급히 뛰어갔다. 예, 김영철이 김정은에게 자신이 친서를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줄 선물로 고심했고 선물 박스에 주름이 있다는 이유로 백악관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나름대로 이제 그 트럼프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또한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남북 간의 한라인과 관련해서 김정은은 전혀 거기에 간 적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김정은이 직접 문재인 새끼가 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는 거기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장이 그 전화는 주말에 작동하지 않는다. 문장이 얘기했다고. 재밌는 새끼들이. 예. 자, 이걸 설치했다고 국민들한테는 아주 뭐 통화 잘 된다 거짓말 해놓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라인을 포함한 모든 걸 폐기해버렸다. 문재인 새끼들의 거짓말들이 이제 탈탈 털리고 있어요. 자, 볼턴의 평가. 문재인은 박쥐, 트럼프는 음치, 김정은은 길치. 야, 이거 라임 보소. 예. 문재인은 박쥐, 트럼프는 음치, 김정은은 길치. 존 볼턴에 보면은 문재인 새끼는 미국 어디에도 장단도 못 받쳐놓은 박치 새끼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는 음치였다. 북한 김정은 새끼는 상대방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그냥 나온 길치였다라고 얘기했어. 웃기고 볼턴의 폭로가 뭐 책 속에서 뭐 많이 나올 것 같고 인터뷰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작년이었나요? 그 작년에 그 여러분들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새끼가 트럼프한테 방한해달라고 질질댔다라는 대충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던 거야. 여보야, 나 좀 와달랄게 이러면서 뭐 그런 뉘앙스였다라는 거야. 하여튼 문재인 새끼 그렇게 어디 싹싹 빌면서 자기 이미지 쇼하려고 와달라고 질질댔다라는 거를 강효상이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의원한테 들어서 내부에 있는 보좌관이야? 외교관한테 들어서 그거를 전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발본색을 할 때 지랄하고 뭐 얘네들 그거는 있으니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러고 나오는데 오늘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가 아베를 만나서 뭐라 했느냐? 문재인 새끼가 나한테 방안을 애걸었는데 내가 거절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새끼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갔을 때 한국도 와달라고 질질대면서 빌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내용이 볼튼을 통해 확인되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문장이 이야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어떤 선제 문재인 새끼가 지들 안에도 와달라고 애걸 벗고 하더라고. 내가 거절했어. 아베 알아? 그랬던 얘기를 볼턴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일본 방문길에 한국에 들르라고 문장이 제안했던 내용은 지난해 강효상이 한미 정상 간 통화력 유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문장이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면서 빌빌빌 길었다는 내용인데 당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나 볼턴의 왜곡으로는 강효상의 주장과 겹치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결국 또 청와대가 거짓말했다가 지금 들킨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냥 볼턴이 오늘 아주 그냥 그냥 뭐 포텐이 터졌어. 볼턴 한국의 좌파 해벽 정책을 숭배하는데 북한 새끼들은 돕는 거야. 어? 존 볼턴은 문장이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좌파는 햇볕 정책을 숭배한다. 응?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뭐 정신분야 같은 생각들 이런 걸 이제 우리 좌파가 좀 약간 좀 북한 새끼를 돕는 햇볕 정책 숭배자들이라는 거. 여기 이제 트럼프가 또 김정은한테 재밌는 제안도 했네요. 트럼프가 너 힘들면 내가 비행기로 바래다 줄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나가래가 된 그 미국 정상회담 뒤에 김정은에게 야 내가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 줄게 비용신아 그렇게 제안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 새끼가 전임자들이 너네들 여기까지 먼 길 왔는데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으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새끼는 비행기로 4시간 걸리는 거를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예, 전용 열차를 타고 무려 66시간이 걸려 온 거야. 멍청한 새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야 비용신 새끼 예. 내가 비행기를 바래다 줄게 비용신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김정은이 헤헤 그럴 순 없지. 예. 대단한 그림일 텐데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곧 부서질 듯한 북한 비행기들로 싱가포르까지 갈 수도 없었고, 예, 결국 중국한테 비행기 빌려서 왔다고 하는데요. 막말로 김정은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제안인 거죠. 병신 새끼 비행기도 없냐? 빌려줄게 뭐 이거였던 거죠. 하노일 도딜 후 김정은을 약올린 트럼프 바로 그 내용이죠. 비행기로 바래다 주겠다라는 황당 제안까지 했는데 김정은이 3박 4일간 기차로 달려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비행기 빌려줄게 데려다 줄게라는 게 모욕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예,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새끼는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읽어냈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차 미국 정상회담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말을 끊어버리고 다음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라면서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새끼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쇼로 하려다가 다 뽀록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뉴스들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문재양 새끼 한반도 운전자론의 막대한 길에 도달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한국 미국 설득이 어려웠다라는 거. 통일 아젠다 중심은 안 된다.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바꿔야 된다. 매번 낙관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망했다라는 거죠.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구현이 망해버렸다. 난관에 부딪혔는데 뭐 이제까지 본 내용들이 종합적인 내용이죠. 자 쭉쭉 내려가죠. 자 볼턴의 왜곡을 통해 한반도에 만만치 않은 지정학적 환경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문재양의 변함없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명운은 밝지만은 않다. 제가 얘기했듯이 한반도 운전 면허도 없는 새끼가 깝칠 때부터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기자들 입장에서도 존나 이 새끼들 존나 문재인 빨아주니까 이걸 안 쓴 거지. 막말로 머리만 좀 굴러갔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성과가 없는데 북한은 싫다고 하는데 지 혼자서 뭐 평화하려고 이러니까 완전 이미지 메이킹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마치 그런 거죠. 미국산 쇠고기 파면서 아따 우리 집은 한우만 판단게 이런 느낌.
이건 문재인 새끼 완전 대국민 사기친 거야 이거. 김종인. 아이 문재인 새끼 이거 국민한테 이거 사과해야 되니까 이거 예 한마디 하셨네. 그 북한의 그 오만한 거는 그 대처를 그 못하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아 이게 대북 정책 이게 다 실패한 게 입증됐으니까 문재인 새끼 이제 국민에게 사과해야지.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루비콘강 건넌 거고. 저렇게 북한 새끼들 오만한 거는 뭘 해도 이 남한이 단호하게 대처를 안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어이 국민들은 문제한 새끼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지 궁금해. 사과해 그러니까 이거 병신같이 하지 말고 병신같은 새끼야.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다고. 그런 조금 이제 볼튼 시리즈를 끝내고 다시 좀 꿀잼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새끼가 조식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아주 그냥 발끈하고 나섰다고 해요. 웃기는 뉴스야. 남명 조식의 후손들이 조국은 우리 집안 후손이 아니다고 발끈했다고 해요. 황희석이라는 인간이 조국은 조식 선생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는데 후손들은 족보를 살펴봐주면 연관성이 없어 비용신들아라면서 조국과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 조국이 남명 조식 선생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 미친 새끼구만 이 새끼. 근데 조식 선생의 후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 황 씨의 주장을 보고 내가 족보를 들어봤지만 조국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조국 새끼를 우리 선생과 연결지은 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자 모독이다. 창녕 조씨라고 다 같은 조씨인 줄 아냐 이 새끼야. 황희석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은 영남 의병들 이분의 제자이거나 가르침을 받았다. 웅동하고 근데 그게 조국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래서 말에는 정도가 있는데 황희석은 정암선조 우리 한양 조씨 문중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에 황희석은 당장 사과해라. 멍청한 좌빨새끼 지어내려다가 하여튼 거짓말한 거 다 걸려 이 멍청한. 자 이번에는 통합당 얘기 좀 볼까요?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가리 쳤죠. 에라이 나가리다 이러고 간 다음에 절에 있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모르겠어 가르침을 얻었는지 갑자기 주호영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야 다 줘버리자. 야 민주당 새끼들아 다 가져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다 줘버렸어. 민주당한테 상임위를 다 줘버렸어요. 다 가져라 이 새끼들아. 상임위 다 가져라. 주호영이 강수. 반민주당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책임론 부각을 하려는 전략.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갈지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면서 어떤 대안을 줬는가. 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협상도 없다. 그냥 차라리 상위원장 니들이 다 가져고 니들이 다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던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장 새끼가 또 강제배정을 강제배정 취소하면 상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니들 다 가져가. 그래 취소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자 이렇게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포기 강수를 둔 건 여당의 국회 개헌부터 법사위원장까지 지들이 다 가져가려고 한 거고 어차피 나머지 가져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 니들이 다 갖고 모든 책임은 니들이 져라 라고 하기 위한 전략이다.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정권을 가져오면은 나머지도 우리가 먹겠다 이거겠죠. 민주노총이 왔어. Come on. 방송 중에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고 말았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내가 왜 예, 그, 이렇게까지 많이 음, 이렇게까지 많이 오늘은 그렇게 먹은 게 없었는데 저도 좀 놀랬어요. 어, 갑시다. 이상한데 오늘 좀 과도하게 나왔네. 갑시다. 됐어요. 일단은 여당의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다. 어차피 법사위원장이 없으면 여당 견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줘버려. 다 가져 이 새끼들. 니들이 다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아주 대놓고 반대를 하면 반대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권한은 다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야당이 일을 안 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책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볼튼의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면 괴뢰정 민주당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 거짓말로만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새끼들이 막말로 누구 탓을 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질질질 끈다. 반민주당은 주호영이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장 포기 선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이게 지금 전략 수정이 일단 불가피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경론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의미 있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상임위 독식 현실화도 배제할 수 없는데 당이 정치적으로 떠안아야 될 책임과 부담감이 가중된다. 그래서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법사위원을 내놔야 돼요. 못 가져오면은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줘버리자. 아이고 다 줘버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법사위 아니면 안 가져가. 다 가져라. 차라리 반민주당이 니를 다 가져라 그냥.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저번 우리가 다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차라리 그냥 다 가져가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하자. 홍준표 준표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자, 18대 0이라는 상임위 독식 불사론까지 나왔다. 법사위 안 내놓을 거면 상임위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조호영의 마지막 전략. 근데 민주당이 이 독식 강행을 주저하고 있다. 왜일까요? 법사위 아니면 다 필요 없다는 통합당의 내부 기류. 18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포기가 아니라 다 뺏어가라는 뜻이다. 7개만 가져가라는 건 우리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자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 이라는 국회 명분 싸움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자, 벼랑 끝 전술인데요. 자, 무한 책임을 지라는 거야. 시간은 다가오고 막상 반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추경 예산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통합당이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북한까지 난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반민주당이 설정한 마지노선은 이번 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되는데 다 가져가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가짜니 위험하고 이거 너무 큰일이다 이거죠. 18대0 현실될까? 자, 상임위원장 독식 전례가 개헌 이후 전무한 상태다. 자, 30년 넘게 정착한 여야 전통을 뒤집는 일은 거여 반민주당에도 부담이다. 반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면 난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 자, 방역, 경제 위기에 남북 관계까지 현안이 산적한데 여당이 모든 책임까지 떠안는 건 너무나 부담되지 않겠냐. 망하는 거죠. 그 총합당 요구를 좀 더 반영하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데 법사위는 되돌릴 수 없지만 딴 걸 주겠다라는데도 통합당이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은 보죠. 뭐 이 문제는 법사위를 걸고 하는 마지막 배팅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통합당 내에서 말이에요. 낙선자들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얘네들은 비박계 와중에서도 뭐 과거에 이제 소장파로 불렸던 애들 그런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따로 모여서 지들끼리 술 처먹었다라는 거야. 김성태 등 한밤에 회동을 했답니다. 장외 세력을 뭉치는 통합당의 또 다른 세력들 권영진, 김선동, 김성태, 김세현, 박민식 뭐 이런 새끼들 황영철까지 2008년에 초선들이 따로 모였다. 오랜만에 술 처먹으면서 박민식 이 새끼 여기 왜 있어? 반가웠다 이러면서 김성태가 주도에 성사됐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국회에 못 들어간 원외 인사들이지만 따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친박계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죠. 친박계도 약간 좀 따로 모이셔갖고 좀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있지. 근데 아예 이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쪽은 완전히 없어진 거야 지금. 뭐 소리도 없고 얘기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넘어갑니다. 5.18 당시에 광주 출격한 헬기 부대장 헬기 사격 없었어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대통령 형사재판에 광주 지역에 출격했던 헬기 부대장 증인이 나와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 헬기를 10대를 지휘해 광주를 출동했으나 무장하지 않았다. 헬기 사격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헬기 사격을 한 적도 없다. 거기를 보니까 정찰 비행을 했는데 무력 시위 비행을 한 적이 있지만 전일 빌딩에 사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난 동체 오히려 헬기 동체 뒤편에서 5발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전남 도청으로 병력 수송 계획이 취소됐고 광주 시내에서 저공 비행이 금지됐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격을 당해 총을 맞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빨갱이 검사 새끼가 헬기 부대 임무에 무장 시위 공중 화력 제공이 있는다 사격 의미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 부대 임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당시 무장 헬기 부대가 사격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다. 실제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5.18 재판이 또 이런 와중에 있었네. 요즘 잘 얘기가 안 나오는 분들이죠. 이제 태극기 집회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요즘 이분들 소식이 없는데 전광훈 목사님의 교회가 강제 철거됐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집행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사랑제일교회가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용역들이 와서 그냥 철거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기는 그 보상 금액으로 82억 원을 제시했는데 교회 측은 563억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한 83억, 82억 받고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기네스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로 올랐을까요? 보시죠. 계란 3개를 수직으로 쌓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러죠? 한번 보시죠. 이걸 실제로 세운 거야. 실제 세우는 장면 보시죠. (5초) 이상 쌓인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껍질에 작은 금도 가지 않아야 된다 규정을 했는데 이 기네스에서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성공하는 순간의 영상을 공개했다. 무함마드는 마른 세수를 내가며 집중력을 발휘해 탁자 위에 계란을 차례로 쌓았고 도전에 성공했다. 자, 이렇게 쌓은 비결에 대해서 계란 하나하나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6살 때부터 균형 잡는 기술을 익히고 연습해왔다. 아주 높은 집중력과 인내심, 연습이 필요하다. 봐도 신기하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그 정보, 일베 정보글인데 여러분들 그 등심, 맛있는 등심살 고르는 법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 어머님분들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 꼭 참고해야 될 글입니다. 가장 맛있는 소고기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여기를 보면요, 살치살. 살치살이 여기를 말하는 거, 여기를 골라야 된다는 거. 여기가 있는 걸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 살치살. 여기 이제 요게 어떤 식이 되냐? 고기가 이렇게 빗살 무늬가 돼 있다는 거. 빗살 무늬. 빗살 무늬. 그래서 요 빗살 무늬가 된 곳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요렇게 빗살 무늬. 다른 데는 빗살이 없죠? 요 빗살이 있잖아. 요게 많은 걸 고르시라는 거야. 빗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부위가 요렇게 빗살 무늬가 많은 걸 고르시는 거지. 빗살을 보고 골라라. 예, 이렇게 보면 이제 빗살 무늬가 이렇게 작은 거 주면 이제 고르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건 질기겠구나. 왜 여기밖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잘 보시고, 이건 아예 빗살 무늬가 없다 하면 사질 마세요. 빗살 무늬가 많은 걸 고르셔라. 그래서 꽃등심, 꽃등심 개꿀이지. 예, 새우살이 중요하다. 꽃등심의 경우 새우살 같은 게 이렇게 새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우처럼 꼬부랗게 이렇게
꼬부랗고 새우처럼 보이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드러운 식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등심 덧살, 여기 등심 덧살 요 부위가 많은 거는 고르지 마셔라. 이렇게 새우처럼 꼬부장한 게 큰 걸 고르셔라라는 거예요. 여기 새우처럼 이렇게 꼬부란 게 이렇게 크면 이게 좋은 거죠. 여기보다는 이게 좋겠죠.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좋겠죠. 여기 새우 그림. 예. 새우살의 크기를 봐라. 이렇게 새우살 구부러진 걸 봐서 여기부터 맛있겠구나. 아시겠죠? 빗살무늬, 등심은 빗살무늬가 많은 걸 고르시고 꽃등심은 새우, 예, 새우가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갈겼는데. 예.